국내 최초 20대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아니에요. 씹는 껌. 그거 할 때 껌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시작할게요. 국내 최초 20대 헌정방송 나는 껌수다. 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인도에 새 얼간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새 깔때기가 있죠.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큰 깔때기 1 버릇없는 소녀 박소리입니다. 깔때기 2 소개해주세요. 깔때기 2 엿깔때기 애국애족 감성청년 김쌀입니다. 네, 엿깔때기 알겠고요. 깔때기 3 소개해주세요. 깔때기는 아니고요. 그 CEO 아들 거지 위대한 사진가 양태훈입니다. 이게 깔때기지 뭐야? 위대한 걸 위대하다 하는 게 왜 그게 깔때기가 사실이지. 진짜 깔때기다. 이게 진실이야 진실. 할 말 잃었어. 깔때기가 아니라 그냥 통 이렇게 통. 통. 생긴 것 자체가 그렇군요. 사실인데? 충격적인 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충격적인 깔때기네요. 자, 바로 얘기로 들어갑시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를 쉬었어요. 네. BGM 좀 깔아주세요. 나 회개하게. 근데 왜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저희가 좀 한 달 동안 방송을 사회를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좀 저희 방송이 좀 너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바람에 매회 평균 청취자 수가 한 9,000명 정도 되는 우리가 엄청나게 공신력 있고 매체력 있는 언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가끔 길 가다가 누가 알아볼까봐 그래가지고 함부로 안 좋은 짓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난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사실 나는 이것 때문에 알아보는 건 아니고 내가 워낙 그냥 위대하고 내가 좀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알아보는 인물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전국에 대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5,000명쯤 되나 봐요 평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듣는 거야. 그래서 대중의 주목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웃기지도 않고. 아무튼 저희가 BGM도 깔아주세요. BGM 회개하게. 회개하겠다고? 저희가 회개를 좀 해야 되겠죠. 회개 전문 또 BGM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회개 BGM을 깔아주시고. 목탁이 없는데? 목탁이 없으니까 이걸 두드릴게. 네. 시끄럽다. 이걸 두드려. 그냥 해. 그냥 말로 해. 마하반야 바람일다. 사실은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전국에 있는 5천여 명의 대중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저희의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아니 또 저희 아빠가 매회 방송을 듣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잖아요. 네. 아빠한테 또 카카오톡이 왔어요. 아니 너희 방송이 너무 훈계하는 것 같다. 껌처럼 가볍게 씻는다고 하더니 좀 컨셉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근데 아버지 진짜 부지런하시다. 어떻게 이걸 꼬박꼬박 다 챙겨주시지? 아빠 날 너무 사랑해. 내 친구들도 안 들어요 이거. 그래 나도 잘 몰라.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네. 사랑이 지극하시네. 그리고 되게 가족이 진짜 최첨단을 달리시는 것 같아. 왜요? 모든 가족 멤버들이 카카오톡 하지. 맞아. 그러니까. 껌수 듣고 그 피드백 해주지. 페이스북 하지. 그리고 심지어 그 피드백이 되게 심오해. 심오해. 진짜 핵심을 짚어서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최첨단에 달리긴 하지만 역시 나도 우리 아빠도 굉장히 식견이 있다는 거.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렇죠. 네. 존경합니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거 한번 해주고. 페이스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아빠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내 동생은 그거를 받았단 말이야. 이 얘기 했죠 저번에. 했어요. 내 동생은 친구 신청을 받았어. 근데 우리 아빠가 내 동생 페이스북에서 보고 내 동생의 친구들의 담벼락에 글을 쓰나 봐.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동생 페이스북을 가봤더니 동생 친구들이 댓글로 야 너희 아버지가 내 페이스북 그래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 아들이 난감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친구들이 진짜 난감해. 진짜 난감해. 뭐라고 진짜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 되나? 이걸 지워야 되나? 나도 그런 경우 최근에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내가 친구를 안 받았거든. 나는 직접 안 만난 사람 잘 안 받는데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남기셨어. 친구 신청 받아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딸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바로 친구 수락하고. 저도 그 친구가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고. 되게 뻘쭘하거든. 당연하죠.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야. 오늘 이따 꼰대랑 모시게 얘기를 할 거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우리랑 물론 그분들 나름의 감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셔. 그러니까. 좀 달라. 그분들 생각하는 우리 생각하는 달라. 네.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나도 페이스북에서 하다 보면은 가끔 막 어른들한테 이렇게 친구 신청이 오잖아요. 근데 옛날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웬만하면 잘 모르는 분은 웬만하면 거절을 해. 왜냐면 정말 우리랑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냥 가볍게 채팅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실시간으로 근데 업데이트 그렇게 되고. 가볍지만 않아. 가볍지만 않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문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어른들은 거기서 막 뭔가 사업적인 심각한 맞아. 인사를 나누고 막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담론을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맞아. 물론 그런 속성도 페이스북에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진짜 미디어인 거예요. 자기 자신. 물론 맞아. 우리도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보여주는 자아와 진짜 내 모습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약간 무슨 일하듯이 요즘 소셜미디어가 대세라고 하니까 나도 이걸 알아야 된다. 맞아. 근데 사실 20대에게 물론 페이스북이 그런 속성도 있지만 사실 그냥 페이스북 시작하는 이유가 대부분 내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서 친구들과 같이 대화에 끼고 싶고 또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목적이 크지 않아요? 되게 일상적인 얘기가 오가고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러면서 노는 거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정치적인 담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걸 거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는데 뭐 친구 부모님이 오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MT에서 미친 듯이 마음 먹고 있는데 그걸 딱 열고 아버지가 오셨고 너는 잘 놀고 있니? 어떡해. 싫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떡해. 뭐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술을 그 순간부터 잘 놀 수 없는 거죠. 오셔가지고 그래 나도 같이 술 한잔 하자.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자기는 나름대로 소통하는 거지. 그렇지. 소통하고 근데 싶고 그분이 자식들에게 술잔을 관심을 드는 보이고 순간 싶고. 우리는 술이 깨는 거지. 그렇죠. 정신 차려야 이렇게 돼. 편하게 앉아있었는데 점점 다리가 양반 지가 다리로 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게 되고 잔 두 손으로 받게 되고 돌려 마시고 이러. 그래서 정말 꼬네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아빠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거절한 걸 사과하고요. 네. 근데 정말 그 가족이니까 인정은 해드립니다. 근데 가족의 대화가 그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어머니만 스마트폰 안 쓰셔가지고 난 장만을 해드릴까. 왜냐면 가족 카톡하면 약간은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메시지 같은 걸 편지처럼 쓰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그랬어요. 저번에 네. 며칠 평소에 전에 못하는 얘기 하고. 우리 아빠는 뭐라는지 알아? 정말 카카오톡에서 가족 카톡방에서 아빠가 가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 제삿날이다. 편지처럼 길게 내려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잘 생활해라. 유세차. 유세차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우리 집 안에. 아직 있어 그런데. 우리 유세차 안 하는데. 그래서 차마 이걸 보고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아빠는 카카오톡 그냥 문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길게 보내신 것 같아서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3일 전에는 또 아빠가 어디서 뉴스를 보셨나 봐. 네. 요즘 보이스 피싱이 극성이란다. 또 뭐라 그랬지? 뭐 사채 막 이런 거 요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 대부업이 유행이다. 그게 아니고 본인이 문자랑 보이스피싱이 계속 오니까 생각나서 한 거예요. 그래, 그런 거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난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답을 못했어. 내 동생이 냉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 동생이 새내기거든. 그래서 새내기거든. 잘한다. 첫째 둘째 차이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튼 뭐 어쩌다 보면 얘기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희 동생에 대해서 우리 회개합니다. 그래서 네 회개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간은 좀 약간은 사건 위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약간 논평하고 이런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좀 가볍게 진짜 우리 생각. 맞아. 정말. 사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얘기가 끼어들 틈이 없고 우리가 마치 사건을 전달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뉴스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건 기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대 당사자로서 그것도 그냥, 중요한데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우리 안 성격과는 된다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는 저희가 좀 저희 성격을 좀 더 찾은 거죠. 이제부터는 좀 진짜 우리 생각, 우리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힘 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한미 FTA 비준안은 4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지만
국회는 끝내 합의 처리를 이뤄내지 못한 채 또다시 후진적 의사 처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되게 웃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어제 FTA가 그렇지. 가결이 됐어요. 신묘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참 보면서 화가 나긴 났는데 그래서 가만 기사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모 인터넷 신문에서 FTA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 네. 그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죠? 궁금한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봤는데 효과가 뭐냐면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네. 체리를 싸게 먹을 수 있다. 체리 자몽을 싸게 먹을 수 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씨발. 짱인데? 님들 체리 좋아합니까? 삼겹살 좋아해요. 미국산 삼겹살 먹어봤어요? 거의 먹어도 칠레산? 내가 미국산 소는 먹어봤는데 돼지는 못 먹어봤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먹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네. 그럼 뭐 이제 MT 갈 때는 무조건 미국산 돼지고기? 미국산 체리랑 자몽 사가지고. 그래, 미친듯이 처먹고. 우리 심심한데 TV 틀어볼까? 그러면 TV에서 폭스 TV 나오고. 직수입된 거. 미드도 바로 볼 수 있대. 그래, 근데 그건 좀 웃기더라. 미드 그냥 다 토렌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걸려요. 불법 다운로드 자체가.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약간 위험할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불법적인. 그렇죠. 불법이 아니라 비법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저작권이 여기에 규정하는 법이 없어. 왜냐면 해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뻗치는 거죠. 그렇죠. 국내 드라마 같은 거는 사실 제휴 컨텐츠라고 해서 좀 500원, 700원 이렇게 비싸다. 많이 내고 1000원 막 이렇게 내고. 다운 받을 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거든. 그래서 그냥 네이톤으로 쫙 돌려서 누구 이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꼭 누가 있어. 그럼 그걸 받고. 근데 사실 우리가 FTA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왜 문제인지 좀 열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20대가 보기에.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열받냐면 그 날치기 모든 그 어떤 국회에서든지 정치 영역에서 날치기를 했을 때의 후유증이 뭐냐면 점점 스트레스가 커져. 시간이 갈수록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 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5.5 대 3 정도더라. 찬성이 5.5다. 국민 여론이 이렇다. 도대체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이야? 근데 봐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같이 했냐면 이거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 한 7대 한 2 정도였다. 근데 이게 야권에서 계속 네거티브로 괜히 걸고 넘어지니까 국민들이 호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봐봐요. 국민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거지. 이 야당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FTA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야당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학습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게 날치기 됐잖아? 날치기 되고 나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점점 알게 될 거고 이제 어제부터 촛불 시위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전에도 했는데 어제 일단 여의도에서 크게 벌어졌죠. 네. 게릴라로 모였는데 한 3, 4천 명 모였어요. 당일로 오늘 모여라 했는데 굉장한 거거든요. 이제 점점 커져서 연말쯤에 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이 힘이 상당할 걸로 보이고. 우리 송년회는 거기서 하죠? 괜찮네요. 여의도에서 국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좋다. 좋아요. 맞아. 진짜 어제 보면 트위터랑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맞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데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일상적인 그냥 뭐 수다 떠는 공간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수다 가운데 정치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정치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타임라인 페이스북 보니까 FTA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 언론이나 어떤 정론을 표방하는 그런 언론들의 특징은 정치 얘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젊은이들은 그걸 싫어해요. 너무 가득 차면 머리 아프거든. 이 예능 프로에서 99%의 웃음을 주고 1%의 숨겨진 정치적 요소가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한테 더 세련되게 느껴지고 그 코드를 습득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채취를 잘 못하고 SNS를 통해서 이번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진보적인 색깔의 어떤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이 한답시고 하는 걸 보면은 100% 정치색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 색깔의 얘기를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이 아무도 안 뭔지 봐. 모르는 거예요. 촌스럽잖아. 그치.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어른들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어른들도 어른들은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꼰대는 꼰대다. 여의도에 제가 당장까지는 아니고 집에 이렇게 있다가 네. 집에서 택시 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지하철 타고 같이 돈이 없으니까 요즘 돈 없어가지고 어제 자전거 바퀴가 터졌는데 그 튜브가 터졌는데
돈이 없었고 맡겨놓고 그냥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다려야지 돈 생길 때까지. 날도 추운데 그냥 내년 봄에 찾아요. 겨울에 자전거 어떻게 탈 거야? 아무튼 하여튼 돈이 없었고 요즘 어제 지하철 타고 여의도를 갔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 30대, 40대가 많았어요. 20대도 좀 많이 보였고. 네. 근데 이제 기다리니까 일단은 되게 급하게 추진된 거라서 뭐 프로그램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집회하고 발언들 듣고 끝냈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 제가 그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위기 좋았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말투로 이게 이 높낮이가 있잖아. 이 운율이 있고 뭐 추운 날씨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 너무 싫어. 한미 FTA 잘못됐다 뭐 이렇게 폐기하라 투쟁 이런 사람들 거. 따라는 하는데 그 쌓이는 게 이 가슴 속에 이 우리 안에 있던 에너지를 차갑게 이렇게 우리 이성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FTA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인데 네.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네, 우리가 맞아요. 투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꼰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꼰대, 그냥 꼰대, 나쁜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번에 FTA를 열심히 통과시킨 그 미국 국민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 나쁜 꼰대라고. 검은 머리 미국인데? 네, 그렇죠. 근데 검은머리 미국인들 뭐 국적은 한국이지만 그분들 자식들이 미국인이 많아요. 그렇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그렇지. 이 감동적인 감동적인. 계신 분도 있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얼마나 좋아. 멀티. 정말 우리 멀티. 청년과 근데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자기가 본진이었는데 이 멀티를 뛰고 나니까 자기가 멀티가 됐어. 뭐 이런 거지. 본진에 멀티 바꿨네. 본진이 가버리는. 이 말 꼰대들 이해 못할 텐데 어떡하지? 설명도 하지 마.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이 투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꼰대일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어차피 꼰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20대가 보기에는 사실은 물론 뭐 그분들은 80년대 자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어져 온 방식대로 투쟁 뭐 이런 거 하고 뭐 되게 결의에 넘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냐. 80년대는 그런 식으로 투쟁을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이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이 싸늘해지는 어쨌든 꼰대인 그런 좀 분들과 아쉬운 부분이 있는. 20대는 좀 다르고 그분들이 좀 꼰대가 아닌 우리 20대들에게 좀 어른으로서 좀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좀 20대와 좀 소통을 하려면 우리 방송을 좀 들으면 20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을 좀 들어야. 이런 꼰대 이런 깔때 이런 건방지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뭐가 건방져? 이게 사실이야. 이것이 현실이야. 아까 말했잖아. 저는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겸손의 아이콘 꺼져. 님들은 그만하고 내가 할게. 자, 이 정도 FTA 얘기는 이 정도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번 방송에서 예고를 했죠. 20대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도대체 20대는 뭘 하고 싶어 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꼰대. 주시 프레시 민트 스피아민트 꼰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꼰대. 네, 이제 껌을 좀 씹어보도록 할 텐데요. 20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셋 다 그렇게 뭐 취업에 목매다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취업 말고요. 네. 연애요, 연애. 연애. 좀 제발. 연애 얘기는 나중에 날 잡고 하도록 하고. 아니 이분은 환장할 것 같아. 이러도 진짜 목매다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컷. 위험한 말. 얼마?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졸업하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뭐 하고 싶냐? 이미 우리 마인드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기보다는 그걸 다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이네.
맞아.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랑은 되게 뭐 연예인 얘기하다가 뭐 미팅한 얘기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다가 그나마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났다 싶으면 하는 얘기가 미래 얘기예요.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아, 너 기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은 그 미래 얘기를 하는 거에도 조금 염증을 느끼긴 하거든요. 나도 많이 염증 느껴. 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지? 아니면 과거를 한탄하거나 내가 고등학교 때는 어쨌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 하든지 아니면 미래 얘기를 하거나 우리한테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랑 얘기를 한다. 너 나중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아니 난 나중에 뭐 생각 안 해. 난 지금 당장 널 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괜찮다. 좋은데? 아 어떻게 닭살 돋았어? 아 근데 내가 정확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널 나는 원해. 미래 생각 안 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되게 개념 없는 애가 되잖아. 그리고 개념 없는 애를 떠나서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나빠. 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미래 무슨 직업 할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지 사실. 점점 이렇게 우리 셋 같은 사람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아하 뭐 이러면서. 사실 전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그렇게 뭐 많이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학교를 다니지도 않아요 지금. 아, 나 학교를 우린 무직이라니까 무직? 저는 아니 과 친구들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 이런 목소리에. 들을까봐 애들이. 아니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생각은 다 다르니까 가치관이나 그런 건 다르니까 사실은 저희 셋이 방송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도 우리 셋이 셋 다 취업을 원하지 않아 딱히.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취업에 목숨 거는 스타일은 그렇죠.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20대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평범한 20대란 그딴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특이한 애들 같은데 우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명확할까? 이런 고민에 사실은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방송을 조금 고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특이한 게 어떤 점에서 특이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특이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꿈을 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 심지어 우리도 잘 못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부모님들이랑 있을 때 그런 약간 다른 꿈을 꾸는 거를 우리는 그걸 조금 실현을 시켜가고 있고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좀 취업을 별로 취업에 이렇게 목매달리지 않으니까 우린 좀 특이한 애들인가? 우리는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막상 학교에서 만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많은 20대들도 취업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냐라고 하면 아닌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렇게 엄청 희한한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원 많이 가잖아요. 대학원 많이 가고 뭐 휴학하고 좀 오래 공부하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도피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취업이 안 되니까 뭐 학력을 신장시키는 거고. 근데 친구들이랑 막상 얘기를 해보면 너 대학원 왜 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취업이 안 되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취업을 하기보다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즐거운 거야.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인정을 해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아. 대학원 갔다 나오면 물론 아무 대학원이나 가진 않겠지만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유리하죠. 그 들인 시간들이 있으니까 취업이 잘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최근에 나는 오히려 취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되게 쪼들리니까. 그러니까 쪼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맘만 먹으면 부모님한테 얼마든지 용돈을 탔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휴학까지 해나가면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안 하고 생활비를 얻어 쓰는 게 정말로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부모님의 요구를 자꾸 들어줄 수밖에 없고 나의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맞잖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아니 박근혜를 왜 돈을 줘? 정확히 얘기하면 맞아요. 안 줘도 되는 건데 부모님 주시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래도 그거 해야지. 그래서 나는 근데 그래도 나는 좀 여유로운 편이라 솔직히 용돈 받았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아직도 좀 남들이 보기에 허황된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취업을 해야겠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부모님께서 용돈 받았을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들은 본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 욕망이라는 게 뭐 쾌락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친구 한 친구가 그래요. 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맞거든 사실은.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사냐 조금 더 꿈을 꿔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내가 그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야. 정말 자기 형편이 근데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객관적인 경제적인 형편이 나보다 나은 경우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낮더라도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좀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수십만 원짜리 가방 사고 신발 사고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자기는 대기업에 가거나 아니면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으로 뭐 경제 형편이 엄청 뭐 CEO 딸이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돈을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돈을 자꾸 많이 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물건을 자꾸 사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지배당하거든. 저는 그런 약간 가치관, 이거 사고방식의 차이죠. 저는 약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사실 그냥 학교 다니다 보면은 애들 가방 들고 구두 신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저 정도 경제 형편이구나 딱 보여요, 사실은. 근데 나는 남들 구두 하나 살 돈으로 난 한 달에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비참하거나 뭐 내가 가난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물질보다는 그냥 나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거든. 맞아. 나는 한 번은 어떤 언니를 만나는데 그냥 그 언니가 보니까 집은 분당이고 되게 뭐 화장품 같은 거 쓰는 것만 봐도 같이 알잖아요. 알바를 하면서 같이 1박 2일 동안 같이 2박 3일 정도 같이 지내게 됐는데 화장품 같은 거 써도 딱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싼 화장품 많이 쓰진 않지만 전 잡지를 되게 많이 봐서 네. 그냥 브랜드나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근데 되게 뭐 10몇만 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뭐 옷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집이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는 자꾸만 자신이 난 가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언니 집이 내가 봤을 때 전혀 가난하지 않아요. 집 분당이면 사실 분당이 꽤 북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돈 쓰고 이런 거를 봐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집 애들이 정말 CEO 아들들이 많아서 그러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으니까 비교를 자꾸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주변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요즘 미디어가 그렇잖아요. TV 같은 데만 봐도 어디 가난한 애들이 나와요? 다 CEO 아들 딸들이 나오지. 드라마 보면은 분명히 망한 집인데도 보면은 막 2층 집이고 방 넓고 그러니까. 막 샹들리에 달려있고 뭐 그런 2층 집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나는 평생 거의 아파트에서 나는 거의 살아서. 구경도 못 하다못해 좀 어려운 집 혹은 대가족 형태의 그런 집도 마당이 있고 서울에 좀 낡은 집이긴 한데 서울에서 그런 집 얻으려면 한옥마을 가야 되나? 한옥마을 가야 돼, 맞아. 부천 가야 돼? 아무튼 그런 미디어를 자꾸 접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약간 물질에 대한 욕망만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좀 얘기를 바꿔보면 그래도 우리가 대학에 올 때는 뭔가 꿈꾸는 게 있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셋도 처음에 대학 올 때부터 뭐 무슨 거창한 걸 생각하고 오진 않죠. 혹은 다른 사람들 다 비슷하고. 우리 이런 방송을 할 줄 알았겠어? 전혀 몰랐지. 생각도 못했어. 난 내가 방송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 그래 4년 전에 나 재수학원 되게 진짜 몸도 마음 만신창이라고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진청했었는데 난 PD 될 줄 알았어. 못했지. 난 작년까지는 생각 못했어. 작년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정말 저희가 이 방송을 10월 초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10월 말에 런칭을 한 겁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건데. 네. 어쨌든 대학에 올 때는 뭘 찾아서 오잖아요. 다들 꿈꾸는 게 있고. 낭만이란 게 있죠. 그 낭만, 그러니까 예전에 새 남자란 남자 셋 여자 셋. 그리고 논스톱. 보면 걔네들 맨날 논단 말이야. 진짜. 놀고 연애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 뭐 미래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를 꿈꾸기가 힘들죠. 대학에 왜 대학을 왔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대학에 왔어요?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뭐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거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았어. 맞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숙사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3년 동안 저희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은 뭐 정말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그 학교만 다녔고 학교 밖 생활을 잘 모르니까 기숙사니까 몰랐는데 원래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야자를 시키지 않는다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저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이랑 똑같이 야자를 했어요. 몇 시까지요? 10시 반. 10시 다르네. 반까지 야자하고 기숙사 가서 12시 20분까지 하고 시간도 아니죠. 야자를 뭐 해요? 맞아 시간에? 자습.
시험 문제 그리고 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 아니면 모의고사 보잖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네네. 그리고 모의고사 본 날은 집에 보내줘요? 저희는 7시에 모여서 자습해요. 되게 빡세게 그리고 했네. 모의고사는 그렇다 치지. 중간고사 본 날도 똑같아요. 아니, 주말에 됐어, 주말에. 일요일에도 모여요? 그래 네. 재수학원도 오전에 주말에 교회 갔다 시험- 오고 2시부터 자습해요. 교회도가? 시험 본 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랬는데 나 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런 기숙사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난 대학을 뭐로 생각하냐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수학이었어. 제가 수학 재밌는데. 제가 영어나 언어 이런 데는 조금 잘했는데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근데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은 전 영어가 재밌으니까 자꾸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와서 야 너 이거 공부하지 말고 수학 공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점수가 수학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가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부를 하겠지.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기숙사에서 물론 기숙사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고 하지만 3년 동안 24시간 거기 갇혀 지내면 너무 괴롭잖아요.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좀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지내고 또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좀 혼자 살고 싶고 또 집에서 독립하고 싶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간 것 자체가 부모님이랑 떨어지고 싶어서 간 것도 있었거든. 하긴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을 바라볼 때 나 그때 기억나. 학교에 한번 서울대생들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냥 멋있어. 고등학교 부럽고. 때. 맞아요. 한번 선배들이 오면. 그리고 그 야구 잠바를 입고. 야구 잠바 입고 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미지가 그렇죠. 벚꽃 날리는 봄날에 야구 잠바를 입고 옆 대학 축제에 가서 여학생들과. 근데 이게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면서. 들으면 얘네들은 무슨 놀려고만 하네 이렇게 들리. 근데 그게 아니 우리가 무슨 대학 가서 놀기만 하려고 그래. 우리 나름 공부 되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책을 읽고 맞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대학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난 되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대학을 왔어요. 대학에 대한 낭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낭만이 촌스러운데 그 낮에 풀밭에서 술 마시면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거 80년대인데 이거는 막 프로이트 야, 이 꼰대야! 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좀 그런 느낌을 하고 딱 왔는데 정작 가니까 무슨 얘기? 프로이트 유행에 대한 구강기, 학문기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초자, 이드, 에고 이런 거? 슈퍼 에고 이런 거 어렵고. 근데 정작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갔더니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공간이 낭만과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알더라고요. 가끔 모르기도 했는데 아무튼 되게 알지.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 이걸 벗어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대학 가면 영어 시험 봐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시험의 연속이고 평가의 연속이고 나 자신의 가치를 계속 높이는 식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니까 스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친구 동생이 지금 고2인데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점이 뭔 거 같냐고. 하는 말이 그냥 술, 담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대요. 아니야. 근데 내 동생이 이번에 1학년이거든요. 대학 1학년인데 고3 수능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학고도 한번 맞아보고 얘기 들으면 또 엄마 아빠가 이 방송을 듣고 또 깜짝 놀라겠지? 근데 그냥 좀 학고도 한번 맞아보고 또 그 다음 학기엔 열공해서 장학금도 받아보고 CC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오래된 로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기대하라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봐봐요. 근데 고승덕 씨가 그 변호사 최근에 이런 발언을 그 했잖아요. 솔로몬의 선택에 나온 예, 말하는 거죠? 되게 똑똑하게 생기시고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그분. 호나게 생겼어. 그분 호감형이에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했죠 그때? 언제 지금 10월이었나? 대학가에 술을 반입하지 말라. 법안을 하겠다. 뭐 법안이든 뭐 규칙은 학교 안에 술을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노냐고. 우리가 놀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술을 먹는 모습이 노는 거다. 공부 안 하고 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지금 대학이라는 공간이 놀기만 하는 공간이다. 애들 공부를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 정말 노는 애들은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 맞아. 걔네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이게 옛날과 달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자유롭게 못 노는 거지. 제대로 못 놀아. 옛날에는 맞아. 자유롭게 놀아도 뭔가 길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자유롭게 놀아도 막 놀면서 마치 그 시험 전날에 놀 때 그 느낌. 내가 이러고 놀아도 되나? 맞아. 옛날엔 자유롭게 놀아도 취업이 됐잖아.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노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IMF 전만 하더라도 막 90학번 초반들은 과사에 가면 졸업할 무렵 과사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대요. 뭐가요? 그냥 입사 지원서가 회사별로 거기에 이름만 써서 내면 합격이래요. 대박. 그리고 이거 진짜 지금은 정말 그 쌓여있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내야 그치. 쓸까 말까 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자소설 그쵸. 자소서를 써야 돼. 약간 과장은 됐겠지. 그분들 민주화 운동 했으니까 인정.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하잖아요. 지금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우린 이 고생을 하는데. 부럽네. 그러니까 그때 마인드, 그때 대학 분위기를 생각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대학생들을 까는 사람들은 그때 생각하고 우리를 까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냐고. 맞아. 지금은 공부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어주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 스토리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스토리를 만들래. 그 취업 담당하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면 합격한다. 근데 스토리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 돈이 있어야 되고 여행을 갔다 와야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 여행책 썼지. 여행책 광고 잠깐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를 나오니까 스토리 얘기를 나왔으니까 하자면은 저는 좀 민망한데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책을 썼어요 올 여름에. 제목을 말할까? 네. 청춘 네일로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일로 여행이죠. 네일로라는 거를 이 꼰대들은 또 몰라. 꼰대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네일로 티켓이라고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패스가 있어요. 프리 패스가 있어요. 근데 그 티켓이 2007년에 처음 생겼어요. 자, 거기 생략.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2011년이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네일로 티켓을 가지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가이드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가이드북이 딱 있잖아요. 네.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렇게 써 있는 가이드북 있잖아. 두꺼운 그래서 거. 너무 가이드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가이드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출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제가 주목을 받았다고? 주목. 그래서 학교 가면 사람들이 가끔 알아보는 게 이거야. 내 방송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책에 내 사진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거든. 사진이 너무 제대로 났나 보다. 뭐 정면샷 이런 거 찍었나? 네, 그런 건 내가 판매 안 좋다고 빼라 그랬고 또 언론에 많이 나가서 학교 신문 이런 데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스토리야. 내 인생 일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죠. 네. 근데 저는 한번 특강도 한 적 있었는데 저는 그 말 자체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건 말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스토리고 뭐가 스펙인지 헷갈려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책을 내고 나서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 가운데 하나가 야, 넌 이제 책을 냈으니까 넌 이제 취업을 잘하겠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되게 조금 기분이 좀 그랬어요. 네. 왜냐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의 장래를 내가 취업을 할 거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해줬을 수 있는데 걱정해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아니고 저는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만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스토리가 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 열정이 자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소리 씨의 스토리를 스펙으로 삼기 위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그냥 책을 내고 싶었어. 책을 쓰고 자기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 난 그냥 내가 여행을 하고 싶었고, 근데 여행을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는데 그 네일로 티켓이라는 게 만 25세 이하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 25세 이하를 위한 티켓을 요즘 TV에 만 25세 이하가 잘 나오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논스톱 같은 거 있었죠? 얼마 안 요즘에는 이 논스톱 같은 건 배경이 대학가였잖아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시트콤의 배경은 보습학원이에요. 10대들이 다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20대가 물론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20대를 위한 20대들이 뭔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해주더라고 사회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출판사에 10군데 넘게 이메일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 아무튼 20대 사랑. 네, 그렇죠. 내가 20대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요즘 많이 편집해야겠다. 아무튼 통편집의 냄새가 나는데. 젠장. 아무튼 그래서 한 거지. 난 이거를 취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특히 취업하고 싶어 하는 애들 중에서 날 부러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와, 쟤는 저 정도 스펙을 가졌으니까 취업을 잘하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펙이 아니라 내 스토리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와, 얘는 책도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취업을 잘하겠네? 그럼 나도 책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 맞아. 그게 책을 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전 굉장히 싫은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스펙을 위해서 스토리를,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억지로 만드는 그거는 친구들이 진짜 스토리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많아요. 봐봐요. 그게 걔네들 욕하기는 힘들고. 근데 물론 잘못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꼰대들도 착각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20대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20대 스스로도 이거는 자아 비판도 좀 해야 돼. 20대 스스로도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내가 한 가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 취업 여행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건 뭐예요? 말한 적 있나? 내가 그 네일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여행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야.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취업여행 떠나실 분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를 봤어요. 난 취업여행이 뭔가 해서 봤어. 보니까 전국 여행을 같이 가는 거야. 전국 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네. 깃발 같은 거를, 플랜카드 같은 걸 뽑아. 네. 지금 표정이 썩고 계신데, CEO 아드님. 그거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디 산이나 뭐 이런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그거를 들고 사진을 찍고, 그걸 입사 지원서에 첨부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내가 거길 갔다 왔고. 그게 요즘 취업 카페나 이런 데서 조금씩 유행을 하나 봐. 잘은 모르겠지만, 취업 카페 같은 게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는 취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상한 짓이잖아. 그게 절박한 사람들은 그걸 한다고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절박하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모순된 요구가 우리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순된 요구? 어떤 거? 그러니까 이른바 인사 담당관, 취업 담당관이라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요구가 이런 거잖아요. 니들 놀지 마. 준비해.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스토리도 쌓아. 라고 했을 그러니까 때 사실은 그 스토리는 노는 데서 나오는 건데, 그죠? 그리고 그게 노는 게 그러니까 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데 맞아. 그 용기가 그냥 나오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대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요구도 그렇고 니네는 닥치고 뭐 취업 준비, 닥치고 자기 개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토익 점수 잘 받는 법 이런 거 자꾸 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압박조차도 뭐 무슨 기발하게 하래. 아까 되게 모순돼요. 모순됐다고 정말. 했는데 몇 년 전까지면 지금 제가 대학에 발을 한 6년째 담그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막 그럴 때까지만 학점 좋은 사람이 취업 잘하는 게 당연했는데 점점 이제 뭐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대외 활동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걸 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 싶은데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랑 상종을 하면 안 돼. 사람이 아니야 저건. 농담이고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물론 그런 각각의 담론들을 얘기하는 주체가 다 달라요. 계급적으로 다 달라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뭐 회사 다니는 인사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대학 교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 말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맞아. 책임을 안 져. 무책임해. 그리고 누구 말이 정확히 맞는 건지 몰라.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질. 자기 말이 맞아.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걸 꼰대성이라고 하면 그 꼰대성을 영어로 하면 꼰디티라고 합니다. 꼰디티. 아 꼰디티 만들어낸 명사죠, 명사. 꼰디티 예. 괜찮다. 근데 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한 거야. 무슨 자기 기준 가지고? 80년대 통하던 자기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뭐그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그런 분들도 80년대는 그런 집회 방식이 통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걸 모르고. 네. 우리 부모님들이나 다른 꼰대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학점 뭐 이렇게 열심히 파면은 취업이 됐어. 뭐 옛날에 학점도 안 해도 됐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모르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 내가 이렇게 나는 내 평생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니들도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만큼 안 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뒷세대는 자기 경제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모습이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해야 되는데 니네도 내가 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뭔가 열심히 안 하는 거 나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각하 같은 경우 신화는 없다. 뭐 성공 신화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연줄도 없어. 재벌 아들 아니었어. 근데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눈에 띄어서 CEO가 됐어.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 시대는 달라요. 우리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한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됐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평사원으로 어떤 회사 대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해. 몇 년 있으면 자기가 승진할 때 되잖아? 그러면 무슨 상무가 뭐 재벌 아들이고 회장 아들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임원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데 뭐 장관 딸이 특채로 들어오고 이런 시대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정년 자체가 보장이 안 돼요 요즘은. 대기업도 한 45쯤 되면 자네 슬슬 명퇴할 때 안 됐나? 이러면서 그런 압박 들어오고. 근데 그건 뭐 우리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뭐 그들의 시대랑 우리의 시대가 다르다는 건데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지평이 다르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내가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되게 불안해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내가 돈을 쓰고 이걸 떠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만다는 거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분들은 그렇게 휴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 멈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계속 달려왔어도 취직해서 이렇게 겨우 사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너는 어떻게 그걸 멈출 생각을 하냐 이런 거죠. 옛날에는 쉬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세상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야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멈추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게 밥 벌어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대인데 근데 물론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 경쟁 자체는 정말 훨씬 더 치열해졌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주어진 대로만 살게 되고 휩쓸려 가버린단 근데 말이에요. 어른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럴수록 자기 자신을 확실히 좀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쉬는 타이밍이나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뀔 거다. 그리고 젊은이가 이제 우리 같은 청년 세대가 앞으로의 세상을 주도할 거다. 이거를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어떤 걸 강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이 부모님들의 삶보다 나아질 수 없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기본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혹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갖고 있고 만약에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사는 환경이 비슷하면 그게 맞아요.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다른 거죠. 시대가 너무 많이 그분들만큼 또 변화를 많이 겪은 세대가 없고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이런 차이도 있어요. 경쟁이 그때 세대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나 형이 밤새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되게 놀라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휴학은 이해 못해.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구나. 다른 거지 정말 그 시대랑 지금 시대가. 그 시대는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갈 길은 있고 거기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노력할 필요는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였는데 우리는 되게 그걸로는 포착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데 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막 되게 불규칙적이고 막 변화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하는 것도 길이지 뭐 자기 준비하고 그런 것도 길인데 그게 그럼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지.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졸업하면 옛날에 졸업하면 취업이 되는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나는 또 그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했잖아. 근데 그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직장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대학을 나오셨지만 그냥 대학에 가서 뭘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다. 그리고 뭐 꼭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인데 꼭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뭐 엄청 생각하거나 물론 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20대들이 미래에 뭘 할까 고민하는 거에 비해서 그 고민은 좀 옅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불충일 수 있지만 아니 근데 그게 그 말이 맞는 게 불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보다는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컸죠. 그랬던 거 그리고 아니에요? 그게 뭐 지금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직업의 선택폭이 넓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사실 지금 20대가 뭐 취업에 눈높이가 높네 어쩌고 저쩌고 소리도 하지만 솔직히 취업을 맘먹으면 그냥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어. 물론 뭐 직장의 뭐 연봉이나 여러 면에서 별로 좋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아무 회사나 들어가기보다는 1년, 2년 더 고민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단순히 밥 먹는 걸로 되는 세대가 아니야.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거나 혹은 아무 선택지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수 있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안 보여.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더 빡빡해. 정말로 이거는 예전에는 취직을 하지 않아도 뭐 다른 일자리를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농사를 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취직을 하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상주할 수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만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만 보면은 취직 하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솔직히 지금 보면 저도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사진을 보면, 하고 있죠. 예, 주위에서 보면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버는 돈들은 꽤 잘 들어와요. 원래 알바가 사진 알바 비싸가지고 카메라 비싸잖아. 장비 유지비가 비싸잖아. 그래서 그렇죠. 하루에 일당이 최소한 한 7, 8만 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냥 일반 대학생들 하는 알바보다는. 근데 주위 반응은 프리랜서고 일이 들어올 때만 한다 그런 반응 때문에 썩 불안정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그런 반응도 있어요. 예전에 사진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CEO 아버지가 CEO시니까 좀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면서요? 뭐 제 그 투쟁 역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아빠가 전기공학과고 엄마가 전자공학과인데 네, 공대 커플이네요. 무조건 이과를 가라고 했는데 전 문과를 왔고 네. 또 지금 학교 올 때도 재수하라 그랬는데 제가 수능이 갑자기 대박이 쳐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해 더 알아라 그랬는데 싫다고 그냥 오는데 그냥 또 한번 대판 싸고 자꾸 사진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네. 아빠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돈은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빠랑 술을 마시면서 막 엄마랑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일을 찾아봐라. 왜 설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돈도 안 되는 일이라는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산다. 또 내가 사진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사진 기자로 취업을 한다는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취업이라고 했으면 좀 말이 달라졌겠죠. 사진 기자로 취업이라는 얘기 별로 지금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산다고 했지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사진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란 말이 없으니까 되게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시기엔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불안정하고 낯선 거지 뭐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분의 생각에는 이러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집에서 뭐 글 쓴다고 하면은 뭐 취업해라. 뭐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뭐 공무원 준비해라. 공무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제가 쌩까죠.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들이 어느 정도 삶에서 뭔가 이루면서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만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 또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진 하는 거는 허락 얻었어요. 장기가 노력 끝에.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쪽 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된다. 유학을 가라든지 뭐 대학원을 가라. 그 대학원에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라도 먹고 살려면 자기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또 우리 스스로도 많이 20대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기준들을 그런 얘기를 맞춰야 들으니까 것들이, 그거에 설득될 수밖에 없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어렵네요. 하여튼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른들의 시대는 그냥 어른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 누구나 앞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개개인 앞에 좀 어느 정도 명확한 길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요즘 대학생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명확한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저희 엄마도 그러거든요. 그냥 뭐 무슨 과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갔다.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그 과를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방 언론을 전공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엄마 시대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간 거죠. 편집해. 편집하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어쨌든 대학을 나오고 적당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리고 취업이 됐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살지는 않지 않아요? 지금 이미 굉장히 큰 변화의 와중에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시대도 바뀌고 있고 계속. 저는 그냥 경쟁이 되게 심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 갈등 때문에 20대가 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 봐서 남들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한 발짝 글로 가는 중이니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환경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닐까? 한 친구가 올해 초쯤에 저한테 되게 한심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심하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보면 학교에 다시 왔는데 학과 공부 안 하고 뭐 딴짓거리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되게 한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쯤에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여러 가지 매여서 뭔가 그 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넌 밖에서 나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냐고. 되게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이고 하고 싶은 거를 취미로 완전히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 가거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자기 꼭 직업이 아니라도 그걸로 생계를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취미로든 뭘로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꼰대들이, 어른들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오히려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스토리도 만들고 스펙도 쌓을 걸.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우리도 사실 방송을 시작한 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다 그냥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뭐 어떤 꼰대가 뭐 이런 방송을 하면 너희 취업에 도움이 될 거야, 혹은 너희 스펙이 될 거야, 이런 말 한 게 전혀 아니고. 보면 원래 엄마랑 아빠가 공부하라고가 막 싫어요. 맞아. 가만둬야 슬슬 공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저는 그러고 안 하긴 했는데. 그게 문제지. 문제지.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20대를 좀 내버려 두시라. 저희가 알아서 잘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아니면 못 도와주겠으면 그냥 내버려라도 둬. 그러면은 우리들의 세상은 그들의 세상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을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건 또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그들을 그러니까 부양하는 게 우린 거죠. 혼자서도 잘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20대에는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얘기를 자기 해봤고. 얘기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좀 우울하네요. 우울해요? 난 좋은데? 내 얘기 많이 해서? 나만 그런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랄하게 그냥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사실은 근데 우울하면 뭐 어때? 사실은 20대가 발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에게 뭔가 발랄한 걸 요구하고 20대다운 걸 요구하는데 20대가 뭐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한 사람도 다 다르지 않아? 난 오전 오후 기분이 달라. 오후 되면 쳐져. 맞아요. 근데 20대에게 너희는 발랄해야 돼. 20대다운 뭔가 톡톡 튀는 게 있어야 돼. 물론 뭐 대체로 어느 정도 뭐 어른들에 비해서 그런 거는 있겠지만 한 가지 정체성만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어쨌든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어쨌든 20대가 발랄하기만 하다는 것도 좀 폭력인 것 같고 20대가 뭐 꼭 아프니까 청춘 뭐 이런 소리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발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난 내 맘대로 할 건데. 한번 최대한 발랄해 보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시. 이 광고 하나 할게요. 부담스럽네. 지금 희망버스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내려오셨는데 그렇죠. 그에 관한 사진전을 성신여대 근처 문화예술카페 별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기서 말을 하느냐? 제가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네, 이 사진 걸었으니까. 제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가서 보세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라고 희망버스 사진 책이 나왔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 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네, 많이들 보러 가시면 혹시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 말고 여자분 중에 저랑 같이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요라고 적어주시면은 커피 사준대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저 커피가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깔때기로 손수 드립 해드립니다. 내 깔때기야. 내려드립니다. 드립으로.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튠즈에도 어떻게 올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서버비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니까. 혹시 서버 뭐 재능 기부해주실 분 있으면은 저희 항상 받고 있습니다. 됐고 그냥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저희 나는 껌수다 페이스북 보시면은 거기에 블로그가 링크가 돼 있는데 거기를 가면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운 받아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방송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상경 대학생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지방민들이여 골개하라! 걸게하라! 저희가 상경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태현 씨는 전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저는 집이 인천이시기 수도권이에요, 때문에. 수도권. 네, 그래서 서울 와서 불편했던 것들 이런 사람들이랑 격이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쌀과 저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알촌 지역이에요? 사람들 같으더라고요. 저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할 거야. 그래도 저 우리 서울말 조금 잘 하죠? 뭐야? 뭐 이런 저희 집도 정말 말해도 어딘지도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디 뭐 미주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다 살아요? 몰라 진짜. 다음 방송 내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 방송 마무리하죠. 가위바위보. 그리고 재밌는 얘기 있으면 지방 학생들 네, 많은 애환을. 좀 서울 처음 와서 남겨주세요. 서울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학교 가서 너무 힘들었다. 예. 이런 거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 간 것도 있겠다. 근데 그건 우리 모르니까 생략. 그럼 우리 몰라.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합시다. 네,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끝. 젠장.